51번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네요. 연구자 본인의 이전 저작물을 일부 인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어때요? 옳지 않죠.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도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보통 중복 출판, 이중 출판이라고도 하죠. 이런 행위를.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 무기명의 기록 자료를 사용할 경우 동의서를 받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무기명이라 하면 데이터가 이미 익명화되어 있다는 거고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럴 경우는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맞습니다. 3번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연구자는 보호자에게서도 미성년자의 연구 참여에 관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연구자는 반드시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번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에 연구 참여로 인한 이득과 위험을 연구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맞습니다. 연구로 인한 이득과 위험을 미리 알리는 것은 연구윤리의 기본입니다. 5번째,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에 중도, 철회의 권리를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옳습니다. 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에서 중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일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는 답은 1번 연구자 본인의 이전 저작물을 일부 인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52번 상담연구 분야에서의 과학적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가 자신의 예측과 부합하는지 검증한다. 어때요? 이는 옳지 않죠. 구성주의의 패러다임은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도출하는 것을 중시하죠. 자료가 자신의 예측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실증주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구성주의 패러다임이 아닌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가 자신의 예측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론에 기초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한다. 옳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이론에 기초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상담 효과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상담 현장에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옳습니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상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어때요?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습니다. 세 번째, 과학자 실무자 모형은 실무지향적 활동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수행과 같은 과학적 활동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과학자 실무 모형은 상담자가 연구와 실무를 모두 중요시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3번은 설명이 맞습니다. 4번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연구자는 연구 대상에 영향을 주지도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맞습니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연구자가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또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상담 연구 분야에서 과학적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가 자신의 예측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한다. 이 내용이 맞지 않아 답이 됩니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이 아닌 실증주의 패러다임으로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3번 솔로몬 사집단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험집단 1과 통제집단 2의 비교를 통해 처치 이전의 사전검사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옳지 않습니다. 우선 솔로몬 사집단 설계의 개요를 짤막하게 설명을 하면 4개의 집단이 있어요. 모두 무작위로 선정을 하죠. 두 집단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두 집단은 실험 집단 1과 통제 집단 1이 됩니다. 또한 두 집단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실험 집단 2와 통제 집단 2가 되겠죠. 따라서 실험 처치와 사전 검사 간의 상호 통제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1번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실험 집단 1과 통제 집단 2의 비교를 통해 처치 이전에 사전 검사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죠. 옳지 않죠. 왜냐하면 사전검사 영향을 배제하려면 사전검사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을 비교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실험 집단 1과 실험 집단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항이 설명한 것처럼 통제 집단 1과 통제 집단 2와 실험 집단 1, 그러니까 실험 집단 1과 통제 집단 2의 비교는 사전 검사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험 처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항의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른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2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를 통합한 형태이다. 맞습니다. 솔로몬 사집단 설계의 특징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4개의 집단이잖아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집단은 사전검사 여부를 제외하면 첫 번째 실험 집단과 동일한 조건이다. 맞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실험 집단 1에 사전검사를 하고 실험 집단 2에는 사전검사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 실험 처치와 사전검사 간의 상호 작용 통제에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처음에 특징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실험 집단 1과 통제 집단 2의 비교를 통해 처치 이전의 사전검사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54번 다음 사례에서 발생 가능한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은 청소년의 TV 폭력물에 대한 노출이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 연령의 남자 청소년 100명, 여자 청소년 100명을 각각 다른 집단으로 배치한 후 한 집단에는 하루 1시간의 TV 폭력물을 계속 보여주었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공격성 측정을 수행한 결과 두 집단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를 좀 요약해보면 먼저 연구 목적이 뭐죠? TV 폭력물 노출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지 검증해보자. 그죠? 연구 대상은 동일 연령의 남자 청소년 100명, 여자 청소년 100명입니다. 실험 그룹을 보면 한 집단에 하루 1시간씩 TV 폭력물을 노출시켜줬고요. 통제 그룹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두 집단의 평균 공격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여기 예시된 것 중에 선택을 하자면 3번이 되겠죠. 표본 선택의 편향. 연구 대상자를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으로 나누었죠. 이 배치 때문인 건데요. 두 집단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는 TV 폭력물의 노출과 관계없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항에서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은 표본 선택의 편향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5번 네 가지 상당 기법의 효과 차이 검정을 위하여 4개의 집단에 고등학생을 100명씩 무선 배치한 후 각 집단의 한 가지 특정 상당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계산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 반올림한다. 우선 주어진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룹 간 제곱합 주어졌네요. 60. 에러 제곱합 1588 주어졌고 총 제곱합 1648 주어졌습니다. 주어지지 않는 값 A는 집단 간 평균 제곱값이고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값 집단 내 평균 제곱 4입니다. F 값도 주어지지 않았고 B 구해야겠죠. P 밸류는 0.000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선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자유도네요. 1번은 집단 간 제곱합의 자유도이고 2번은 집단 내 제곱합의 자유도입니다. 우선은 1번은 집단 수가 4개이므로 4-1이 되겠죠. 그러면 3 맞습니다. 2번은 집단 내 제곱합의 자유도. 총 참여 인원이 몇 명이죠? 400명이죠. 왜? 4개 집단이고 100명씩이니까. 따라서 400명 빼기 4 하면은 396 맞습니다. 3번 A는 20이다. A는 집단 간 평균 제곱이죠. 집단 간 평균 제곱은 그룹 간 제곱합 주어진 60에서 집단 간 제곱합의 자유도 우리 구한 값 3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60 나누기 3 그래서 20이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맞습니다. 4번 B는 5이다. B는 F값인데 우선 F값을 구하기 전에 집단 내 평균 제곱 이미 주어진 값이죠. 4. 4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구했던 집단 간 평균 제곱값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 F는 집단 간 평균 제곱 나누기 집단 내 평균 제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 나누기 4. 답은 5입니다. 그래서 F는 5입니다. 따라서 4번까지도 맞습니다. 그러면 5번을 볼까요? 분산 결과는 4가지 상당 기법의 효과가 각각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아노바는요. 단지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P밸류 값이 0.000이라는 것은 어때요?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어떤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까지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사후 검정이 필요한 거죠. 사후 검정은 아노바 결과가 유의미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후 검정을 통해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노바의 결과만으로는 모든 상당 기법의 효과가 각각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5번이 옳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노바에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모든 집단이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 검증을 통해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55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